두 번째 마디슈는요. 미 대선 해리스 대 트럼프. 과연 빅매치 승리의 섹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해리스 등판으로 미국 대선 구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아니 뭐 트럼프 섹터를 따라가야 돼, 해리스 섹터를 따라가야 돼, 따라가다가 계속 물리는구나 하시는 투자자분들 요즘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선 구도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좀 하나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일 최근에 좀 나왔던 거를 보면은 해리스가 이번에 트럼프를 좀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합주가 한 7곳 정도가 되는데 그곳 중에서 한 5개 정도에서 이제 트럼프를 좀 제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는 원래 트럼프가 우세하던 경합주였는데 이제 해리스가 그 우위를 뺏어왔다라는 점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해리스 당선 확률이 원래 기존에는 한 20%대였다가 지금은 50%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0%대였다가 이제 지금 한 40%대로 당선 확률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해리스 쪽으로 더 우위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달에 이제 10일에 대선 토론이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선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좀 이 누가 우위가 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0일 미 대선 토론 빅매치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에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또 하나 살펴보면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이 되든 좀 수혜볼 수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공통으로 정책들 두 사람이 얘기한 거 정리해볼까 합니다. 길 대표님이 알려주세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누가 이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네, 지금 뭐 처음에는 원래 트럼프랑 바이든 싸울 때는 공화당이 또 우세했다가 바이든 들어가고 해리스 나오니까 지금 딱 1%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46대 50, 빅뱅이에요. 45 뭐 이렇게 해갖고. 빅매치네, 진짜. 네,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는데 공통된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 중에 가장 우선시 나온 거는 대중국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는 거는 둘이 뭐 굳이 정책을 달리할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반도체랑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제재를 함으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중국 공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말도 있지만 항상 조금씩 빼주고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급을 못 받으면 대만 하나 갖고는 불가능하고요. 그쵸. 그 상태에서는 또 대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을 좋은 영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요, 뭐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 뭐 많이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저는 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9월 10일 네, 대선 토론할 때 이번에는 아마 정책적인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1차 바이든과 TV 토론할 때는 서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격하기 바빴는데 2차는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정책 얘기로 해야지 해리스 까서 할 만한 게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없어요. 밀립니다. 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정책을 조금 따라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섹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력과 인프라 얘기가 꾸준하게 역시나 나오고 전력이네요.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국에 워낙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축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전력 공사와 인프라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휴전 얘기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 휴전 얘기 나올 때 움직이는 섹터는 또 재건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재건, 헬스케어, 반도체 이런 쪽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국 제재로 인해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헬스케어, 재건 또 얘기해 주시고 전력 인프라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9월 10일 정책을 두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고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들어보시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불어서 또 이주연 대표님께도 똑같이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투자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큰 틀로 봤을 때는 대중국 제재 관련한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업종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그냥 비슷한 내용인데 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당연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대중국 견제 관련해서는 지금 좀 가장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랑 2차 전지 섹터인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건데 뭐 더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걱정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가장 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제재가 가해졌을 때는 또 이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은 또 한국 기업들에 대한 또 이 룸도 열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전기차 그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벤츠 그 배터리가 뭔가 뭘 썼나라고 봤더니 또 중국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번에 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높아져서 그거에 대한 반사 수혜로 한국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나 뭐 삼성 SDI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뭐 첨단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HBM 관련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세대나 5세대 HBM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제한 품목이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이미 적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중국 견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트럼프랑 이 해리스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약가 인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가 인하를 하면서 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 그런 관련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고 뒤따라서 뭐 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뭐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뭐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됐을 때 그럴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 그렇겠죠.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 시에 눌림목 이용해서 그때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역시나 뭐 바이오 쪽 그리고 더불어서 헬스케어 반도체 쪽 두 분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선에서 사실은 또 중요한 거는 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대에서는 국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전쟁 위기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방산주에 대한 또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방산주 길 대표님 앞으로도 꽃길일까요? 애매하긴 한데 누가 되느냐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 재임할 때 당시에 기억나는 혹시 그 방산 관련 외교 관련 이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북한. 북한. 네, 손 한번 잡으러.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10월 달에 트럼프 밀어주려고 북한이 뭔가 또 할 수도 있다. 네,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되면은 득이 없습니다. 네, 해리스는 그 전에도 항상 부통령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정치인일 때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북한을 계속 제재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북한도 지금 입장에서 본인들이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어찌됐건 중동에서 계속 전쟁 나니까 북한이 뭔가를 해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지막 포인트가 그 10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어서 좀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또 반대로 트럼프가 또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게 국방비 분담, 네, 방위비 분담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자주국방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나라별로 국방비 예산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뭔가 예산을 집행해서 무기를 사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가성비를 안 따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 흔히 얘기하는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기존에는 사실은 그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유럽 쪽에서만 사실 인기가 조금 있었는데 최근엔 중동까지도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룸이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 정책적인 이슈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방사는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선 이후도 보는 게 대선 이후가 넘어가다 보면요 다시 스페이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 자체에 대한 수주 때문에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네,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움직여요. 그럼 저는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내년 넘어갈 때는 또 새로운 걸 자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밖으로 쏩니다. 그래서 이 이슈까지 충분히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방산 섹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방산만큼 또 괜찮은 종목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피드백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단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 시의 수혜 섹터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주윤 대표님. 네. 요즘 뭐 금리에 대한 키워드 너무 많이 지겹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들었는데 그냥 수혜 섹터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로봇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로봇주를 네. 지금부터 봐야 된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한 달, 제 기억으로 한 달 전에 로봇주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반기에는 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빨리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3일 전이었었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뭐 현대로템이랑 같이 방산과 로봇과의 콜라보 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아침에 뭐 9% 넘게 급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 수요 지표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의 공작기계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공작기계 데이터가 이제 올해 초를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화나기라던가 야스카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나름 괜찮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로봇 수요가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화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를 조금 이렇게 까보니까 로봇 수주 비율 자체가 30%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고 투자가 다시 좀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는 그 서브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10% 정도 지분을 가져간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일단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는 애플도 이제 전기차 애플카를 포기하고 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먹거리로 로봇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로봇주들은 사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요에 대한 지표, 반등, 뭐 업황 개선, 기대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로봇주 눈여겨보다가 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좀 보여도 괜찮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네요. 마감 전에 좀 미국 대선 관심주, 관련주 어떤 걸 좀 보면 좋을지 길건우 대표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있고요. 현대로템, 빅텍,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탑픽주 살펴보시죠. SK 오션플랜트 탑픽으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뭐 이제 미 대선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거 또 다른 거 없어라고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실 건데 저는 신재생 쪽도 공통적인 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유인즉슨 뭐 원래 이제 신재생하면 공화당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그쵸.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민주당에 비하면 조금 세게 나가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재임할 당시에 그 신규 전력 설치량 추이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가스고요. 가스. 발전. 그 다음이요 풍력과 태양광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걸 대체하기 위한 것들은 꾸준하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쪽도 보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전력을 수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야 그만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재생 쪽도 양쪽의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과 미국, 중국 크게 보면 이제 이 세 군데를 많이 보는데 지금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신규 설치량이 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7기가와트 정도 됐는데 작년에 올해가 8, 내년에가 13 정도 되고요. 중국도 꾸준하게 60% 이상, 60기가와트 이상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수주도 사실은 유럽과 그러니까 중국 거는 우리가 많이 못 가져오겠지만 유럽과 미국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주가가 오른 거는요. 1분기, 2분기 실적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오르냐? 내년 거 생각하는 거고요. 9월달 금리 인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풍력과 태양광에서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고금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빌려오는데 수익성이 안 나온다?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내년 금리 인하 되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어찌됐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때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투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볼륨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뉴스가 계속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SK 오션플랜트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두 분과는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